Freeway. (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교환님께서 역사 데자뷰 시간 좀 늘려주세요 하셨는데, 정해진 코너라 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제가 앞에서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네.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특별히 날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제 충, 효 이렇게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의 이 봉양 문화 어떻습니까?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그 충효, 특히 효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때 그런 모습과 지금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조선시대 노인의 기준이 50세 이상. 50세 이상. 이면 노인입니다. 충격적이군요. 아침 출근길에 다들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의 세대, 그러니까 50세 이상부터 60까지를 보통 이제 그다음에 60대를 기, 그다음에 이제 70대를 노, 우리가 알고 있는 늙을 노자를 여기서 이제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은 모, 역시 이제 늙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넘으면 그 우리가 기간을 가리키는 그 기자를 넣어서 이제 누구나 이제 봉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50대는 큰 일을 좀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60대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70대가 되면은 이제는 은퇴할 나이다. 그래서 집안일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이 되면은, 이때쯤 되면은 좀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좀 용납을 해주는 그런 나이이다. 정상 참작을 좀 해준다. 네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른 예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50대가 넘으면, 그러니까 이제 애라고 하는 어떤 그 시기가 되면은 젊은이와 다른 만찬을 준비해 드려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넘으면 미리 고기를 좀 준비해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0대가 넘으면 좀 맛이 있다고 하는 반찬을 따로 준비를 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90세가 넘으면 침실에 음식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늘 가까운 곳에 음식을 두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것들을 좀 양보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바로 이제 그 나이든 어른들에 대한 어떤 대접이었다. 대접이었다.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이네요. 나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법을 정했다는 게.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는 의식이 발달한 데는 네. 사회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그 유명했던 책 가운데 이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집현전에서 만들긴 했지만, 이제 집현전 학사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때 이제 세종이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이든 늙은 농부를 찾아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 취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 네, 그래서 노농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식 경험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유교 원리 속에서 이제 가족의 어떤 윤리의 효와 국가의 윤리의 충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그 봉건 시대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것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말하자면 거대한 사회적 어떤 도서관 네. 혹은 그 띵크탱크로 이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우대했던 것이고 또한 효는 자연히 충으로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봉건주의 국가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에서 이 충을 그 확립하기 위해서 효를. 작은 단위인 효를 강조해 왔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하긴요. 요새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분들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자기들이 다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떤 존중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변화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치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노인 우대 제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익숙한 것은 이제 연료, 그 다음에 뭐 효자를 이렇게 표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효행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효행정표, 그러니까 이제 효도를 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하게 이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에서 눈에 띄는 거는 바로 뭐냐면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책이 있는데 문제는 이 책을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읽지 못하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 그거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다.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 효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한 식자층, 양반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양노연 같은 경우는 이게 평민이든 천민이든 그다음에 양반이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그 대상이 되었던 부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노연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노라고 해갖고 전직 관료들 또는 현직 관료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제 국노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신분은 차이가 있지만 관리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이제 양노연에서 이제 그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국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나이든 신하들을 대접하는 기로소라고 하는 관청에서 그 잔치를 벌여주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인 그리고 이제 정이품 이상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기로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영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정이품 이상이라는 건 똑같은데 나이가 70 이상인 분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기영회는 여기에서 왕이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국정자문위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양노연 같은 경우는 아예 예조에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번 봄에는 이번 가을에는 언제가 좋겠다라고 날짜를 정해주면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열어주는 파티군요. 잔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앙 지방에서 이제 각각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3, 4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백신 맞으신 것과 비슷하게 네. 이번에 잔치가 그렇군요. 벌어지니까 네.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80세 이상에게는 4접시의 음식을 그다음에 90세 이상은 6접시의 음식 제공이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날씨 문제라든지 또 국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양로연을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 양로연이라고 하는 게 즐겁게 해주는 행사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구휼, 진율 그러니까 좀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로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동할 수 없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나이에 따라서 여러 접시의 음식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네네네.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포거티입니다. The Old Man Down the Road.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노인공 복호. 네, 이제 복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요역을 감면해주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어떤 혜택을 말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시정이 붙었다는 건 이 시자가 모실 시자예요. 모실 시자. 그러니까 모시는 남자에 대해서 세금과 요역을 감면해준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세금에서 왜 그 부양가족 이렇게 떼주는 들어가면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노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70세 미만의 노인이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자식이나 손자 가운데 한 명을 그러니까 이른바 공역에서 빼주는 겁니다. 요역에서 빼주는 거죠. 군역이라든지 요역에서 빼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인 경우는
자식 중에서 2명을 요역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90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자식이 구격을 빠지게 되는 거고, 대신 구격을 빠지게 해준 이유는 이제 부모를 봉양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70세 미만인 경우 이제 5명 이상이 군역을 이제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명은 빼주고 4명만 이제 군역을 맞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양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산호비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공노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값을 국가에 신공이라고 해서 바치거든요.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면제가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시정제도가 이제 확대가 되면은 군역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성종 때 잠시 독자들만 시정을 허락해야 된다, 시정 복호를 허락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신하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대대로 하면서 결국은 이 시정 복호 제도는 다시 복구가 돼서 조선 후기 끝까지 이어지게 됐던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나이가 80이고 90이면 자식들 나이도 60, 70은 됐을 텐데 그렇죠. 군역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60에 이제 그 여기 면제가 되거든요. 아, 60에 면제가 됩니까? 조선시대에? 네네네. 야, 조선시대는 정말 군대를 오래 다녔군요. 네, 이제 군대라기보다 이제 요역이라든지 이제 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네. 군역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네네네. 자, 국가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노인 복지를 추진을 한 건데 법률적으로 좀 우대 내용을 정해놓은 사례도 있습니까? 형법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경국대전을 보면은 일단 그 70세 이상, 그다음에 15세 이하는 강도살인이 아닌 경우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 이른바 이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죄를 신문할 때 70세 이상은 신문하지 않는다, 고문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말로만 물어보지 이렇게. 그렇죠. 네, 네. 형신을 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80세 이상인 경우는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연로한 노부모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죄가 아닌 경우는 이제 감면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또 명예직으로서의 이제 벼슬을 내려주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90세 이상이나 100세 이상인 경우는 평민에게는 문반직이나 무반직의 적정한 직을 이제 제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직은 실제로 쓸 수는 없지만 명예직이니까. 명예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관품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이제 관료로 이제 등재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천민 같은 경우, 굉장히 드문 사례였겠습니다만은 100세 이상을 살면은 남자 천민의 경우는 칠품직을, 여자에겐 직첩을 내려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정조 때 원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1등급을 올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벼슬을 이미 받고 계셨을 테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25,810명. 그러니까 80세 이상이 벼슬을 받은 사람이 25,810명이었다. 이런 이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봉건주의 국가였고 계급 사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신 노인들에게는 그 신분에 관계없이 우대하고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소중히 다뤘다 하는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역사 데자뷰, 조선시대 노인 봉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